저희는 지금 시댁에 내려와 있고 오늘이 며칠 차지? 4일째 5박 6일 일정으로 내려온 건데 4일 내내 지금 빈둥대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미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미장? 너무 심하더라. 근데 생각보다 테슬라 별로 안 빠졌어. 테슬라 되게 잘 버텨줬어.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식을 좀 팔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전부터 했었고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2개월 됐거든요. 그동안 뭐 허리띠를 졸라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에 결혼한 부부고 2023년 1월부터 이제 경제권을 합쳐서 생활비에서 남는 돈을 반씩 나눈 다음에 각자 생활비 계좌에서 투자를 해왔어요. 그 생활비 계좌는 각자의 투자 스타일대로 하기는 했지만 오빠의 생활비 계좌도 저와의 공동 자금인 거고 제가 관리하는 생활비 계좌도 오빠의 공동 자금인 거고 근데 2023년에는 오빠의 뜻에 따라서 테슬라 100%를 저도 유지를 했었어요. 그게 오빠의 철칙. 철칙. 오빠는 적립식 투자를 했고요. 저는 차트를 봐가면서 사모았었죠. 그렇게 1년 동안 저희가 했더니 이제 수량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비슷한 돈을 넣고 투자를 했지만 제가 수량이 훨씬 많았죠. 왜냐면 다달이 매수를 했으니까. 나는 일단은 현금을 계속 모아둔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수량을 왕창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빠가 테슬라에 100% 올인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나는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겠다.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의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임신과 출산 때문이었던 거죠. 저희는 뭐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2023년 10월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2024년 초부터였을 거야. 테슬라가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하죠. 정말. 2024년도였나? 24년 초. 어느 정도였냐면 4개월 만에 테슬라가 반토막 났어.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오빠한테 처음으로 나 사팔할 수 있게 해달라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도 저의 임신 준비 때문이었던 거죠. 왜냐면 2023년 10월부터 임신 준비를 했으니까 물론 바로 임신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24년 1월에 임신할 수도 있고 2월에 임신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팔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결혼하고부터 같이 모았던 자금은 우리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자, 먼 미래에 쓰자 이런 돈이 아니었고요. 저희의 생활 자금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양육 자금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당장 임신해봐. 근데 테슬라는 막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 진짜 헐값에 팔아서 생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은 정말 겪고 싶지 않았어서 진짜 끊임없이 오빠를 설득한 끝에 오빠가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근데 사실 2023년도에 나는 그래도 양도세 때문에 한번 수익을 확정 지었을 때의 수익이 나쁘지 않거든. 그래도 꽤 벌어놨어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테슬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미리 수익을 확정 지어둔 게 있었기 때문에 막 되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거든. 근데 문제는 내 계좌가 아니라 오빠 계좌가 박살이 난 거야. 근데 저희가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빠 계좌에 있는 것도 제 돈이잖아요. 저희 공동 자금인 거고. 아닌데? 내 돈인데? 그거에 제 돈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절대 안 팔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라도 팔겠다고 했던 거고. 근데 사실 임신과 이 주식 매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저희가 임신을 해도 주식을 팔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게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 뭐 그렇지. 아무튼 출산 전까지가 부부의 재테크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황금기가 이제는 곧 마무리가 되고 2년간 모은 돈을 쓰는 시기로 접어들게 돼요. 제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뭐 직장인이면 좋겠지만 프리랜서는 직장인들이랑 다르게 뭐 출산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 기간에 뭐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그래서 외벌이가 곧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직무가 외형적인 것도 조금 중요한 직무여서 아직은 제가 배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거 좀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살쪄서 그래. 아, 그래. 제가 지금보다 배가 더 나오고 그러면 이제 출산이 임박한 게 아닌데도 아마 일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오빠한테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내가 직장인이었으면은 출산하고 나서도 육아휴직 기간에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도 소득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가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돈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나는 수익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버는 게 거의 없죠. 유튜브를 시작했던 시기가 저희 임신하려고 했던 시기고, 그리고 사팔하겠다고 했던 시기도 사실은 임신 준비하고 몇 달 뒤. 그러니까 다 맞물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임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임신하려고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라는 거. 이 두 가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면서도 제가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오빠는 결혼하기 2달 전에 이직했던 회사에서부터 수입이 또 늘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살림은 제가 하겠다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살림 가지고는 정말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뭐 자막 이런 것도 다 제가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그건 네 할 일이야 너가 다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저녁 먹고 설거지도 오빠는 아니다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막 이러니까 진짜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빠가 회사 일 외에는 딱히 신경 쓸 거리가 없게끔 내가 어떻게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프리랜서지만 지금 하는 직무를 회사원이면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런 오퍼도 있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직장인이면 또 안 됐던 상황이기도 한 게 저희가 GH랑 LH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집을 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는 살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민간임대.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물론 GH나 LH만큼 저렴하진 않아도 이사 다니지 않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집을 정말 싸게 사는 거. 뭐 줍줍 같은 거 그런 것도 몇 번 넣었다가 떨어졌죠. 그게 아니라면 GH나 LH 아파트에 무조건 들어가고 싶고 주거의 가치를 그래도 꽤 높게 보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언니네랑 한 6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공동 육아를 한 거죠. 조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치? 근데 한 6년간 3군데의 집에서 살았어요. 이사를 많이 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언니네는 지금은 자가가 된 거죠. 더 이상은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저도 이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GH랑 LH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GH랑 LH는 소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직장인이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세전 소득으로 100% 다 잡히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상당 부분이 경비 처리가 되고 경비 처리가 된 나머지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훨씬 덜 잡혀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기 한 2달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도 오빠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 다 프리랜서였고 2023년도 소득까지 다 맞춰놨어요. GH나 LH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직을 하게 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2024년 4월에 이직을 한 회사에서는 이제 아예 직장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까지 회사원이 되면 안 되는 상황. 한 명은 적어도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게 저희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죠.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이런 거 다 안 되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주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가면 그것도 이득이겠다 생각해서 저는 뭐 직장인이 될 계획은 지금도 없고 그럼 이제 저희의 매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기는 해요. 그치.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로는 내년 초. 근데 그 전에 이사갈 집을 마련을 할 거고 계약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시기는 올 여름 7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 계약금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3천만 원대. 그때 또 제가 출산을 해요.
그런 필요한 돈이 병원비, 그 다음에 조리원비. 조리원비 만만치 않은데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조리원비를 아껴서 그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차라리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후도우미 비용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 받고도 본인 부담금이 되게 작진 않아요. 15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한 90만 원 정도 돼. 요런 거. 그 다음에 아이용품 살 게 정말 많아. 뭐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하면은 주식을 상당 부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돈을 되게 잘 버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모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은 거에서 몇 천만 원어치 판다는 거는 엄청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파는 거죠. 갑자기 모은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우울한데.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임신한 게 작년 가을이고, 오빠 우리 이제 곧 몇 달 뒤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 거야. 뭐 우리 이제 외벌이가 되기 때문에 오빠 우린 돈을 못 모으게 돼. 그래서 우리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가계부 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가 주식담보대출 이자를 포함한 저희 한 달 생활비를 알고 있고, 그러면은 오빠의 월급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 텐데, 그러면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 텐데, 아니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막 이렇게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이제 아껴야겠네.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출산할 때 좀 나오는 게 있긴 해. 정부 지원금으로 바우처 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조리원비 명목으로 화성 지역 카페 50만 원을 충전을 해줘. 이렇게 다 하면 350만 원. 근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니 근데 나는 목표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목표량이 있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목표한 수량에서 멀어진다는 멀어진다는 게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빠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다시는 주식을 못 모을 수도 있어. 뭐 그렇다고 생각해.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지. 우리는 이제 돈을 모으는 건 이제 끝. 그래서 막 아이를 되게 일찍 갖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가지고 싶었고, 저희가 원했던 시기가 2024년 가을이었고,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임신 준비를 했던 거고, 그렇게 1년 내내 뭐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볼 수도 없지. 왜냐면은 또 뭐 오빠가 몇 달 또 아프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도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뭐 임신 시도 안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대선 때쯤이었나? 그때 오빠가 수술을 했잖아. 근데 수술 직후에 제 배란일이어서 저는 오빠 우리 어차피 몇 달 동안 임신 시도하는 거 쉬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다시 해보자. 좀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오빠는 그 당시에 이제 컨디션이 수술 직후여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요새 난임 부부 뭐 주변에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난임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의 정자 기형 문제거든요.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술, 담배 많이 하는 분이라던가. 근데 이게 근거는 없지만 오빠가 어쨌든 수술 직후에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가 정자에 영향을 줄까봐 오빠가 진통제를 안 먹고 참겠다는 거예요. 하루 참았지.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고 너무 아파하니까 일단은 안 아프고 봐야죠. 그래서 다시 먹었죠. 근데 대선 때쯤에 저희 엄마가 태몽을 꾸셨고 제가 바로 임신을 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또 나오는 돈이 있어요. 아이 돌 전까지는 1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만 8세까지인가 10만 원씩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쯤에 이사계약금이랑 그 다음에 출산하면서 들어가는 돈, 그것만 좀 주식 팔아서 마련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래도 주식을 팔지 않아도 몇 달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110만 원에다가 오빠 월급까지 하면은 아이 한 명, 그러니까 신생아 한 명 키우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사하고 나서죠. 이사할 때 일단 잔금도 치러야 되잖아요. 저희가 10% 계약금으로 미리 내는 금액이 3천만 원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잔금도 한 3천만 원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전세보증금에 묶여있는 금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몇백만 원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풀옵션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를 정말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년 1월에 오빠 성과금 나오는 거 있을 거니까 그걸로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때는 주식 팔지 않고도 이사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저희의 본격적인 매도는
이때부터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전세 1억 3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전세 이자가 30몇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사 가면 아무래도 전세 이자가 확 늘어나겠죠. 저희는 3억대의 집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이자가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뭐 겨울이라고 해봤자 가스비 진짜 많이 나오는 날은 8만 원대, 그리고 뭐 전기요금 2만 원대, 그리고 관리비 5만 원 다 해봤자 한 10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겨울에 일반 아파트는 그래도 한 30만 원 중반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관리비만 해서. 그래서 관리비도 일단 확 뛸 거기 때문에 일단 한 7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70만 원이라는 거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안타깝게도 다달이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아마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애초에 저희가 미리 생각했던 일이고요. 이게 싫으면 사실 주식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이 현금을 쓰면서 사는 게 맞는데 아이 출산 때까지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저희한테 있었던 건데 이 시기 짧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 대신 2년 넘게 모은 이거를 나중에 파는 게 아니라 그래 3년 있다 팔자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절대 주식에 물리지 않으면서 매달 주식을 팔면서 생활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은 사팔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없어. 근데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다달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빠 소득이 너무 적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면 보통 가정은 외벌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저희의 문제는 주식담보대출이죠. 그 이자가 너무 많아. 그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내가 내 봤을 때 기준에선 많아. 그치. 아무튼 그 아니 이자 오빠 소득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그게 안 많다니. 많지. 그치, 많지.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면서도 돈을 그래도 꽤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입이 많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이자도 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다달이 주식을 파는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주식담보대출을 갚는 게 맞지 않냐. 다들 아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근데 저희는 둘 다 그거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달이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확 낮추려면 그만큼 주식을 엄청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테슬라의 매도 적기라고는 둘 다 생각하고 있지 않기 맞아.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건 맞아. 그럼 이제 또 다른 방안은 이사를 안 가는 거죠. 다달이 주식을 안 팔려면. 저는 솔직히 아이를 이제 단지 내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기도 해. 근데 이거는 그냥 욕심인 거고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아파트로 안 가는 게 맞아요. 주식을 안 팔고 싶다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 가는 걸 포기하는 건 어떠냐. 왜냐면 GH, LH 아파트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보다는 훨씬 보증금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파트로 안 가는 건 어떠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빠 거절했지. 갈 거다 나 아파트로. 그러니까 오빠는 그거야. 테슬라만 올려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이제 내 생각은 그런 거지. 그래, 아파트로 가면은 당연히 지출이 좀 몇십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 아주 많이. 근데 그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많은 건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솔직히 그거 그러니까 몇십만 원 더 내고 약간 더 삶의 질을 높이자. 그게 낫다는 생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빠의 이런 생각의 베이스는 테슬라만 올라가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약간 맞아, 이거야. 맞아. 이게 참 내가 보기에는 MBTI가 우리가 정반대잖아. 4개가. 오빠가 N이고 제가 S예요. N은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주의자야. 낭만도 있고. 오빠는 지금까지 테슬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좋았던 시기보다 사실 힘들었던 시기가 훨씬 많았잖아. 근데도 이거는 누적이 되지 않아 오빠한테. 오빠는 찬란한 미래를 봐. 그냥 휘발성이야. 근데 저는 S란 말이에요. 다 누적돼 있어, 경험으로. 그래? 테슬라가 한 1년 2개월 만에 4분의 1 토막 났던 거, 그 다음에 2024년 초부터 한 4개월 만에 반 토막 났던 거 다 누적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또 그럴 수도 있는, 하지만 길게 보면 물론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또 그런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는 오빠 보면 느끼는 게 경험이 누적이 안 되나?
왜냐면은 아니 불과 작년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정말 싹 잊은 사람처럼 이러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지.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면 다 잊어버려. 오빠가 야 테슬라 믿고 가면 돼. 주식담보대출 안 갚아도 되고 뭐 우리 아파트 네. 그냥 이사 가면 돼. 이런 마음이지만 나는 조금 겁이 나는 거지. 그냥 성향 차이죠. 아니 그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비 계좌에 뭐 500주가 있다고 쳐. 한두 주씩 이렇게 팔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이렇게 한두 주씩 팔더라도 만약에 테슬라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평가 금액은 비슷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그치. 맞지. 수량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지만 평가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수량이 줄었는데도 평가 금액은 그대로거나. 그치. 그게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인 그치. 거고,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할 때 너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씩 필요한 만큼 팔려고 하는 거고. 근데 나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도를 다달이 하는 거는 좀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 같아, 이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뭐 대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쯤에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달갑진 않더라고요. 대선 전만 해도 얼마 하지도 않았어. 뭐 250불 이랬잖아요. 근데 뭐 480불 때까지 갔으니 이게 진짜 얼마나 이제 부담스러워졌어요. 근데 대선 이후에 오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외식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막 핸드폰 바꾸겠다고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을 텐데 뭐지? 우리 이제 몇 달 뒤부터 우리 주식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외벌이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지? 약간 나는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되게 좋아했죠. 주가 올라가고 나서 너무 바뀌었어, 사람이. 사람이 바뀔 줄도 알아야지. 핸드폰 비싸긴 한데 우리 오래 썼잖아. 그래서 오빠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게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 사진을 좀 예쁘게 찍으려면 핸드폰을 새로 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말에는 저도 조금 혹했어요. 아니, 그런 것 같긴 한데. 회사분이 회사에서 이거 핸드폰 내 거 딱 보더니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이래. 너무 멀쩡하고 너무 깨끗해, 아니, 그래서 심지어. 그 괜찮아요. 지금 아직 쓸만해요. 근데 이제 애가 생길 거 아니까 이제 안 좋은 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맞아. 화질이 안 좋으면 얘가 잘 안 찍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나 거기에 설득이 될 거야. 나도 좀 설득됐어. 그치. 아니, 근데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내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내 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바꿀까? 그러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출산 시기에 맞춰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핸드폰을 바꾸는 걸로 고려를 해봅시다. 아무튼 저희는 2년간은 그래도 잘 모은 것 같고 막 어마어마한 수량을 모으고 이런 건 아니어도 저희 형편에 그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주식을 잘 모았고, 그리고 오빠 계좌도 그렇고 제 계좌도 꽤 불어났어요. 수익률이 괜찮아요. 뭐 너네 뭐 지수는 이기냐 뭐 이렇게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지수는 뭐 당연히 월등히 지수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은 나쁘진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재테크의 황금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매도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제가 임신을 해서 몇 달 뒤면 출산을 하는 이것도 있고, 근데 또 하필이면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저 임신했다고 오빠가 막 갑자기 케이크를 사오고, 그리고 막 아유. 겨울이라고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고 이래서 나는 좀 되게 감동받았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야, 붕어빵 사줬다고 감동받으면 어떡해. 아무튼 저는 임신 중기고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몇 달 뒤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모은 돈을 아이의 양육자금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저희가 되게 구체적으로 매도 계획도 얘기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뭐 임신 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게 길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